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석입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꺾이지 않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은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 뛰어넘는 3.2%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 마감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치 상회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고 있을지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시황 분석 그리고 매매 전략들 가득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씨는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씨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외신센터 연결해서요. 지금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었죠. 예상치였던 125만 명에 비해서 5만 명이 더 늘어난 130만 명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는 실망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과연 미증시 본장에는 또 어떤 영향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중국이 1분기 사상 처음으로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에 2분기에는 반등에 성공했다는 뉴스입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6.8%를 기록하면서 경제 불황을 예고를 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2분기에는 보시다시피 3.2%가 깜짝 발표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중국은 1992년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게 처음이었는데요. 이런 충격 때문인지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빠르게 경제 재개를 해냈습니다. 3월부터 생산 재개를 시작하면서 제조업 PMI 지표도 개선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오늘 같은 GDP 발표세에 대해서 중국 경제 성장의 장기 추세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세계 주요 경제국 중에 처음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사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증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4%대 하락했는데 미증시의 흐름 역시 오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네, 유럽 중앙은행의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채권 매입도 계속하기로 했는데요. 내심 기대하고 있던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변한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ECB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근접할수록 할 때까지 금리를 현행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고요. 1조 3,500억 유로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의 시장 유동성은 계속해서 풍부하게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문가들은 또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해왔었습니다. 만약에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면 미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예상대로 새로운 부양책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EU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뉴스들이 또 유로화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만나보시죠.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글로벌 경제가 일부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2차 파동 가능성 등 계속해서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을 해 있다고 각국 정부가 부양책을 계속 내놓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이번 주말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아직 숲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이죠. 미국의 이 코로나 확진자 세도 그렇게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2차 파동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일부 주에서는 경제 폐쇄까지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또 G20이 제공한 11조 달러, 하나로는 약 1경 3,200조 달러의 200조 원 규모의 부양책이 최악의 결과를 막는 데 도움이 됐지만 이 안전망은 필요에 따라서 유지가 돼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확대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각국이 이 부양책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국들이 추가 부양책을 내비칠지는 또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하겠고요. 추가적으로는 2차 팬데믹 우려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는 게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유럽 중앙은행이 이런 게오르기에바 총재 의견을 좀 받아들였다면 오늘 아마 또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오펙 플러스 소식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감산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각국이 경제 재개에 나서면서 유가가 $40 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감축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오펙 플러스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감산 규모를 하루 970만 배럴에서 770만 배럴로 200만 배럴 정도를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전해드린 내용과 동일한데 다만 이 감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에 의해서 추가적인 감산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800만 배럴 정도가 감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이 감산 결정에 따른 추가적인 공급분은 수요 증가로 소비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수요가 증가가 되려면 이 경제가 계속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겠지만 현재 코로나 2차 파동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 폐쇄가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오펙 플러스의 결정이 좀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유가의 추가 하락도 여러분들이 꼭 염두해 두셔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고 있는지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체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7% 하락세입니다. 3,196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18% 내림세입니다. 1,55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크루드 오일입니다. 1.17% 하락세입니다. 40.7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45% 하락세입니다. 1,8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1% 강보합입니다. 1.142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은 김재준 황금연못 멘토 그리고 홍계미 멘티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세 분 모셔서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 차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을 아마 홍계님 덕분에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늘도 2시간 황근연모님의 리딩도 배워보면서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 차장님 기다리시는 분들도 매일 있을 거예요. 아, 저희 가족들 말인가요? 자, 연모 멘토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매주 목요일 홍계미와 함께 출연한 지가 벌써 오늘 4번째 시간이 되는 것 네. 같은데요. 전문가가 더 잘하나 도대체 이 개미 투자자가 더 잘하나 우열을 가르기 어려울 정도로 홍계미의 실력이 나날이 좀 뛰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대를 좀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정말 지난번에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열심히 홍계미의 멘토가 돼서 열심히 2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홍계미 멘토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다 보니까 벌써 4주째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같은 처지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부담도 크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네, 마음 비우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네,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분과 먼저 인사 나눠봤고요. 오늘 멘토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나누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까지는 좀 백신의 약발이 먹히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오늘은 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7.5% 상승으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런데 또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번에는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주째 연속으로 감소하는 수치는 나오고 있지만 17주 연속 100만 명이 넘는 수치로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 또 뭐 20일에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예상했던 것처럼 별다른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준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계속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아요. 계속 미국도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또 51개 주 중에 네. 이제 뭐 정상화 조치를 일부 되돌린 주가 뭐 9개가 되고 또 정상화 조치를 진행하려다 멈춘 주가 또 13개 주가 된다고 하고 총 주 중에 이제 34개 주 이 정도는 지금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뭐 증시는 약간의 두려움은 가지고 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차익 매물과 함께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저는 네네. 사실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어저께 그 러셀 이제 중소형주, 네. 네, 중소형주가 어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네, 맞아요. 보여줬는데 네. 그게 저는 어쩌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시 자체가 위험 자산인데 그 증시 자체에서 굳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따져 본다면은 이제 뭐 기술주 대형주가 네.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마가, 빵 이런 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는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소형주가 변동성도 크고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주를 좀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네. 보면서 진짜 이제 조금 위험 자산 쪽으로까지 뭐 이제 그쵸, 달러도 네.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요가 확 늘거나 하진 않으면서 달러도 유통이 좀 되고 진짜로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가 되면서 신흥국 쪽으로도 아마 돈이 흘러가고 우리나라도 조금 증시가 더 올라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분이었는데 오늘 증시가 계속 하락세를 하는 네. 모습을 보면서 역시 뭐 이거는 뭐 차익 매물도 차익 매물이고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더나도 뭐 지금 뭐 또 약간 안 좋은 얘기들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고령자에 대한 테스트는 나오지도 네, 않았다. 네. 그리고 항체 45명 중에 실제로 뭐 중화항체 그래서 진짜로 뭐 그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생긴 건 8명뿐이 안 됐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뒷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러셀 2000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미 증시 안에서 뭐 주로 소형주들 뭐 이런 주식들이 모여 있는 지수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4% 가까이 좀 뛰어오르면서 이제는 정말로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자, 오늘은 다시 좀 선물이 빠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못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랜만에 지수가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지난주에 제가 나스닥이 11,000을 뚫고 쉬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11,058을 갔다 오고 그날 밤 아주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틱수로 보니까 그날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게 한 1,800틱이면 엄청나거든요. 네. 그 정도의 변동이 나와서 조정이 오겠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그날에 끝났던 저점까지가 평균치의 한 2배가 넘다라는 것은 어쨌든 물린 사람보다는 익실현자에 대한 매도 욕구를 상당히 좀 많이 불러오겠구나라는 거를 예상을 해서 이번 주 초가 보면 거의 다 나스닥이 상승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장중에 변동에 상승도 하고 했지만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빠지면서 우리 국내 선물 시장도 거의 뭐 초토화가 한번 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스닥 선물이 약세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본장을 앞두고 나니까 뭐 캔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네네. 것은 오늘 하루 종일 빠진 거에 우리 실질적으로 본장 출발하면 그들의 매수세는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짧게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도 크게는 매도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거를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 이 모더나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처음 임상 실험할 때도
그 임상 대상이 나이가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처음 그쵸? 듣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우리도 그렇고 뭐 다들 이 관련된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 과연 이 시장이 그 백신이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더 뛸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증시는 항상 미래를 선반영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가 오히려 주가들한테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고점을 좀 나오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라고 보여져서 어쨌든 오늘은 초반에는 지그재그 변동이 좀 많을 것 같고 후반에는 조금 약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수 선물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황 어떻게 될지 바로 트레이딩 타임으로 들어가서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지수 선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S&P는 전일 대비해서 0.57%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201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의 방향 먼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은 연못 멘토님만 매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연못 멘토님의 매도 전략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이 조금 더 점프업이 됐었고 네네. S&P 같은 경우 이제 뒤를 좀 못 따라가는 흐름은 나와졌는데 S&P는 결국 이제 대형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다라고 보셨을 때에 실질적으로 지금 나스닥 선물도 110포인트대를 빠지고 있고 네. S&P 선물도 20포인트대를 네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양봉이 올라오는 거니까 막 올라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당장에 한 10분, 15분을 본다면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큰 그림 자체가 오랜만에 좀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리고 또 중요한 자리를 이탈한 흐름을 보여줘서 저는 S&P는 이 3,240포인트대에 안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단기 그 차익 매물에 좀 시달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도 싸라고 해서 매수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는 조금 이익 실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매도자가 제법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잠깐의 반등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오늘 상황에서는 매도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3,240선에 안착하지 못한다면 좀 차익 매물이 나오겠다라고 일단 전략을 주셨고요. 자,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뭐 제가 아까 전에 뭐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사실 그런 게 다 그냥 하락을 하고 난 뒤에 무슨 이유로 하락을 했을까 막 하락 뉴스를 이유를 찾다 찾는 보면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저는 껴맞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빠지는데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는 진짜로 계속 지금까지도 그냥 네. 이런 건 그냥 상승장이 일시적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차익 매물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10년물의 금리도 그렇게 지금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이 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많이 그쵸, 안 오른 그쵸.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자금이 아직 안전자산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안전자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냥 그 현금 들고 있다가 다시 또 약간의 조정을 보일 때 뭐 저가 매수세가 다시 들어갈 그럴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 또 금리도 그렇고 지금 달러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네, 만약에 맞아요. 이게 진짜 코로나의 불안감이면 달러는 지금 벌써 급등을 했어야 되고 유로가 아무리 뭐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해도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그 3, 4월 달에 일어났던 그 달러에 대한 그 폭발적인 수요를 이겨낼 정도의 그런 중요한 회의는 아니거든요. 그런 걸 따지면은 달러도 올랐어야 됐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일시적인 조정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달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원래 홍콩이 이제 특별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네. 이제 홍콩 뭐 금융시장의 허브가 이제 그 지위를 잃어버리면서 대규모의 이제 자본 이탈이 일어나는 네.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왔었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그 홍콩 그 HKMA에서는 네네. 홍콩 달러를 팔고 달러를 사고 있어요. 네네. 지금 홍콩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어서 그런 거를 따지면은 저는 그런 그 코로나에 대한 공포로 인한 그 달러 수요라든지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저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조정은 분명히 여기서 추가적으로도 더 나올 수 있지만 네.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보면은 상승 장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제 저는 그 러셀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한 게 지금 러셀 지수만 코로나 대비해서 아직도 한 전고점 대비 한 10% 정도 하락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는 저는
저는 자금이 진짜로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도 확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의 그런 상승에 대한 오늘은 그냥 약간의 뭐 조정, 뭐 그냥 차익 매물, 뭐 네. 그냥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서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조정은 또 필요하고 조정이 나와야 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니까 뭐 그냥 조정일 뿐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고 홍계미 멘티님은 같이 매수 들어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저는 그 방송 시작하면서 손이 근질근질해서 일단 또 들어가셨어요? 네, 주문이 들어갔는데 그 S&P 매수로 진입을 하는 바람에 지금 윤 차장님이 네.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셨는데 저는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네, 지금 매수로 들어가. 전체적으로는 사실 좀 하락을 하겠지만 네. 본장 출발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반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사실은 매수로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매수로 들어가고 네네. 떨어질 거라고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지금 언제 약간 살짝 소리가 나긴 했는데 네.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셨어요? 저는 3,196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조금 수익 중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네. 이건 이제 장 출발 전까지 좀 홀딩하실 네, 계획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출발 네. 전까지는 약간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서 네. 일단 매수로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 두 계약을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두 계약 홀딩 중이시고 여기서 지금 또 수익을 그래도 보고 계시네요. 네. 네. 근데 연못 멘토님은 이제 옆에서 또 살짝 웃고 계시는데 우리 홍계미 멘티님의 이런 트레이딩 좀 어떻게 보세요? 개미 중에 개미 홍개미가 어제 나스닥으로 어마어마한 이 모이기 매매를 네네. 너무너무 수익을 내서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왜 웃었냐 하면 홍개미 스타일은 네. 사실은 S&P 잘 안 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나스닥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뭐 뛰는 거를 좋아하는데 지금 S&P를 했길래 왜 이 신중함은 뭐지? 이러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타이밍을 너무 잘 잡으세요. 사실 제가 하나 이제 미리 살짝 허락 맞지 않은 공략을 하나 하려면 우리 실전 대회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물론 이제 우리 모의 투자를 하고 저는 이제 실전 매매를 하는 사람이지만 약간 듀엣으로 한번 해볼까. 즉 말로 뛰고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모의 계좌로 먼저 거래를 한번 해보게 하고 그게 괜찮은 것 같으면 저도 실계좌로 거래를 해서 공동 작품 한 사람은 모의로 한 사람은 실전으로 해서 이 우리 대회 때 한번 우리 멘토멘티가 나왔으니까 네, 네. 어차피 가전 작품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때는 그런 거를 물론 이제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고 월화수한 저녁에 우리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때를 타이밍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자꾸 예전에는 왜 그렇게 들어갔어라는 거를 생각했었을 때 지금은 저 자리에서 왜 들어갔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문가의 리딩을 한다거나 이런 입장에서는 네. 잔파도보다는 이제 큰 그림을 자꾸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거를 안 들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홍계미가 거래를 했었을 때 그 짧은 파도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정말 바람을 잘 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네. 작든 크든 수익의 어떤 빠름은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P 들어간 것도 네. 진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장 출발 전에 나올 겁니다. 이거만 잘 지키면 네,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략을 네네, 잘 네. 지키셔야 될 텐데. 자, 그러면은 뭐 홍계미 멘티님은 평소에 이제 또 나스닥을 주로 또 거래를 하시니까 저희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나스닥이 사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또 최근의 움직임은 오히려 다우와 S&P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언택에서 컨택으로 좀 매개가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상황에서도 나스닥의 상승폭이 좀 가장 작았고요. 오늘은 지수 선물이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모 멘토님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오늘은 나스닥이 조금 더 반등이 좀 더 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하고 S&P하고 같이 가는 듯 하면서도 네. 보폭을 서로 좀 맞추거든요. 한쪽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빠르게 이제 나스닥이 쫓아가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하락폭 대비 S&P 하락이 좀 덜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S&P보다는 이제 초반의 움직임이 빠른 어떤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순간을 포착하는 사람들은 나스닥을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사실 나스닥의 변동이 안 크면
S&P 거래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아. 나스닥이 변동이 일단 커져야지 최소한 뭐 60포인트 이상의 변동이 폭이 생겨야만이 S&P도 나름대로 변동이 생겨서 거래하기가 좋은데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목요일마다 이제 지표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그때 코로나 이후에 S&P를 보면 기가 막힌 변동이었다. 엄청난 진폭이 있어서 조금의 수량으로도 아주 큰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의 변동이 얼마큼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S&P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봤었을 때는 초반의 변동은 훨씬 나스닥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는 나스닥은 이제 초반에 어쨌든 본장 출발할 때의 상승 에너지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네. 거의 한 1600, 지금 이제 1575잖아요. 네. 그러니까 1660 대략 한 여기서도 한 8, 9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가 오면 그냥 매도를 좀 쳐도 매도 쳐놓고 불안한 것보단 매도를 쳐도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매도를 지금 전환한 자리가 그 구간대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매도로 전환했거든요. 네. 그래서 1600 한 50, 60 이 정도 오면은 나스닥은 매도로 들어가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일단 개장까지 좀 지켜보고 네. 초반에 상승이 이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반등 나오면 660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매도로 진입하자는 네네. 전략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못 메토님의 전략 좀 확인해드리고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스닥이요? 네. 뭐 나스닥도 뭐 똑같죠.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그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네네. 게 있잖아요. 이게 CNN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 지금 한 63 정도예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이걸 좀 크게 하면은 63 네네. 정도인데 이게 0에서 100까지거든요. 그러니까 63이면은 거의 중립에서 조금 더 이제 뭐 탐욕 쪽으로 조금 갔다는데 이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75 정도는 가야지 그때부터는 약간 좀 뭐 버블이라든지 약간 이런 뭐 그런 하락에 대한 뭐 그런 거를 조금 우려할 만한 수준이지 아직 이 정도면 네. 뭐 아직 충분하다 그렇게 말. 근데 사실 뭐 저 지표 하나 가지고 뭘 알 수 있냐 그런데 이 지표가 되게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걸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뭐 빅스 변동성 지수, 뭐 그리고 정크본드 수요, 네네. 국채와 뭐 회사채의 스프레드, 뭐 그리고 뭐 풋옵션과 콜옵션의 뭐 레이시오, 뭐 네. 이런 걸 해가지고 진짜 되게 중요한 지표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인덱스로 만든 거라 저는 이게 되게 참고를 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봐도 아직은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고점 수준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단순한 조정이다. 그래서 매수를 누려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어떨까. 네. 오히려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럼 저게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심리가 이제 투자 심리가 뭐 80을 가면 과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아마 75를 가면은 과열이라는 그렇죠. 얘기, 그 이상부터는, 이제 탐욕이 너무 높아졌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뭐 이것저것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거라고 한다면 네. 그 또한 약간 후행성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어떻게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그렇죠. 거가 그렇죠. 모아져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제 단순한 생각입니다. 제가 70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럼 누구나 다 똑같이 매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또 시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눈치 어쨌든 싸움이죠. 끝나고 나서 저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겠네. 어떻게 보면 네. 또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의 상황은 준 차장님의 의견은 지금 뭐 이런 여러 지표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아직 그렇게 큰 거품은 아니다. 조금 더 갈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홍계미 멘티님, 오늘은 나스닥 안 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나스닥을 들어갈까 하다가 네. S&P를 선택한 게 지난 3주 내내 나스닥 때문에 제가 너무 표정 관리는 했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가자 해서 S&P를 들어갔는데 네. 저는 뭐 나스닥은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단순한 입장에서 뭐 30분 차트를 보면서 네. 이격을 좀 좁혀가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지난 3주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네. 마음 편하려고 S&P에 들어가고 마음고생이에요, 그거?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수익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되게 짜릿짜릿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네. 재밌었어요. 네, 무겁게 보는 것보다 저렇게 내는구나라고 했더니 마음고생이 많으셨구나. 뭐 저 하나 고생해서 세 분이 즐거우시다면 뭐 이거 청산하고 나스닥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제 S&P 아까 진입을 하셨고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아까보다 그래도
조금 수익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아까 네. 3,196선에 들어갔고 네. 개장 전에 어쨌든 청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언제까지 두고 보실 생각이세요? 제가 입조를 지금 40틱 걸어놨는데요. 아, 지금 뭐 본장 출발하기 한 10분 전에 움직임을 네네. 봐서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갔다 빠지지 혹시 빠지더라도 갔다 빠지지 않을까 하는 물론 기대죠. 제가 혼자 바라고 있는데 분위기 봐서 좀 급하게 빠지면 바로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익절은 40틱 정도 걸어 놓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연문 멘토님 이런 전략 어떻게 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아니 제가 사실은 어저께 깜짝 놀랐었던 게 나스닥을 140틱을 걸어놓더라고요. 140틱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들어가서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장 출발하고 나스닥은 호가가 너무 빠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클릭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네, 거야. 그냥 네. 이렇게 미리 큰 그림에 박스를 쳐놓지 않는 이상은 따라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데 140틱을 본다라고 해서 제가 정말 콧방귀를 꼈어요. 진짜 또 까진다, 또 까져 뭐 이랬더니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물론 수량도 많이 했지만 140틱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홍개미의 이 예리한 전략이 분명히 있는데 괜히 전문가라고 잘난 척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S&P는 제 생각에는 네. 우리 이제 홍개미 같은 경우가 S&P 많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답답할 수 있어요. 묵직해가지고 막 변동이 크면 좋은데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40틱이 어쩜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제가 보통 우리 짧은 매매할 때 15틱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개인들이 가장 빠르게 한 입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추세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간이니까 추세가 만들어진 시간은 조금 더 폭을 가져가 볼 수 있지만 아직 이 추세 방향이 하락일지 상승일지 애매할 때는 그냥 조금 짧게 한번 하고 충분히 만들어지는 걸 보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홍개미 멘티의 트레이딩 상황 좀 짚어봤고요. 오늘 이제 또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은 또 넷플릭스 실적이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의 영향은 또 어떻게 보세요? 뭐 약간의 뭐 살짝의 이건 근데 이제 개별 종목으로 그쵸, 봐야죠. 그쵸. 네, 예. 이거 넷플릭스 같은 거는 이미 뭐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증시에 큰 뭐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워낙 다 그 컨센 자체가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쵸, 뭐 다들 맞아요. 좋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라 여기서 만약에 원래 지금 예상은 한 70% 정도의 기업들이 뭐 예상을 상회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 그 예상치에 확 못 미친다면은 다시 또 뭐 역시 코로나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구나 이러면서 조금 더 하락의 빌미를 줄 여지는 있겠죠. 그렇다고 상승에 뭐 힘을 줄 정도는 아니고, 네,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그래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 선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이따가 개장하면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품 넘어가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일은 오펙 플러스 회의를 통해서 8월부터 이제 감산 규모를 축소를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상황에서 지금 구간에서 방향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세 분 다 매도를 들어주셨어요. 지금 일단 어제 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41달러 선 위로 올라와서 좀 마감을 했다가 오늘은 다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40.72달러. 오늘 준 차장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그동안 41달러 선을 이 밴드의 상단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죠. 뭐 매도를 지금도 보시는 건지. 네, 똑같이 매도를 한 거고 지금 보면은 그 오펙 회의에서 네. 일단 뭐 그렇게 뭐 추가적으로 그 자발적으로 이제 감산한 뭐 그런 걸 빼더라도 뭐 네. 107% 정도로 네네. 되게 뭐 감산량을 초과 달성했다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하고 지금 뭐 770만 배럴로 줄이긴 하는데 아까 캐스터님께서도 설명을 네. 주셨듯이 이라크나 나이지리아 뭐 뭐 몇몇 이제 나라들 5, 6월에 이제 감산량을 채우지 못한 나라들에 네네. 대한 페널티가 한 85만 배럴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 850만 배럴 정도라서 감산의 이제 축소분은 100만 배럴 정도예요. 네.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코로나로 인한 그런 피해에서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서 수요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이걸로 뭐 이렇게 뭐 메워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뭐 그거는 뭐 제쳐두고 그거는 이제 뭐 상쇄된다고 치더라도 리비아 쪽이 원래 한 11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했다가 그 6월인가 5월 달에 이제 뭐
무장단체들한테 이렇게 수출항이 뭐 아, 이렇게 네. 점거당하면서 뭐 불가항력 선언했다가 이번에 그게 풀렸어요. 다시, 네. 네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초과 생산분이 100만 배럴 정도가 추가될 거라서 이런 걸로 따지면 상단은 더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냐. 그리고 네. 40불 정도 근처가 되면은 이제 또 미국 그 구유정이나 이런 데서 또 생산분이 또 추가로 생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아무리 높게 봐도 42 정도가 최고점이고 41불부터는 계속 매도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매도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산유국들은 감산량을 축소하는 데 합의를 했고 그 양은 저희가 전에 드린 대로 770만 배럴 가량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감산안을 이행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좀 감산을 더 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규모는 한 850만 배럴 가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게다가 어제 또 발표가 됐었던 미국의 원유 재고도 큰 폭으로 좀 하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가 하방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모 멘토님도 네. 역시 매도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8월부터 이제 감축 규모를 줄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원유 재고가 수요일 날 이제 재고 발표를 네. 하잖아요. 근데 원유 재고가 굉장히 많이 그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움직임이 급등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이제 4월달 감산 얘기, 5월달 들어갈 때에 5월물, 6월물, 7월물 이제 마이너스까지도 갔었고, 네. 그게 지금 41불대까지 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가격으로 봤었을 때 한 3배 이상이 올라간 거죠.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왔었고, 네. 그런 점을 본다면은 물론 이제 비행기들도 이제 조금씩 운항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운항 횟수를 네, 네. 기업들, 특히 이제 기업들의 이 비즈니스적인 측면 때문에라도 운행을 늘려가고 있는데 감산 규모가 컸다. 또 앞으로 8월 달부터 감축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 지금 오일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일이 다시 45불, 50불대를 간다면 완전 정상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거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 41불대로 왔다는 것은 8분 능선까지 왔지 않았나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그렇다고 급락을 바라냐. 자, 급락을 바란다면은 뭐 정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 때문에 어떤 경제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유가가 큰 상승을 보이고 다시 큰 폭의 하락을 가는 것보다는 상승에 어느 정도 고점은 왔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지지부진하게 큰 변동보다는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탄력이 조금 둔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다른 종목보다 탄력이 둔화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매도 의견을 또 네네. 주셨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좀 이게 사실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죠. 좀 그냥 거래에 있어서는 좀 물러나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진입해 본다면 뭐 자리는 어디서 잡아볼 수 있을까요? 별로 큰 매력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왜냐하면은 어제까지 오늘 낮에도 그랬어요. 거의 이제 통화 상품 쪽에 그러니까 달러를 네. 기준으로 시장 움직임들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뭐 골드라든가 이런 굴이라든가 이런 상품들 움직임이 컸거든요. 그 밤에 원유는 작았었고 네. 거기 반면에 지금 지수 쪽이 또 약간 냉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수가 만약에 급락을 다시 하면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지수가 막 급락보다는 계속 뭐 진폭만 보인다면 오일은 약간 뒷전으로 좀 밀려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인다라고 보여져서 오늘의 어떤 매매 대상으로 매력적이지는 네.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계미 멘티님은 어떻게 볼까요? 네, 뭐 저도 단순하게 그냥 뭐 어제 원유 재고 발표 이후로 네. 오르면서 그 힘은 뭐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큰 변동은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뭐 급격하게 하락도 안 하겠고 뭐 상승도 없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조금씩 흘러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단순하게 좀 매도 방향으로 굳이 매도 매수를 본다면 매도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매도 진입에 대해서는 좀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방금
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네. 별 매력은 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일에 대해서는 세 분 다 지금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상황에서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서 좀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개장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다우와 S&P 0.5% 안팎, 그리고 나스닥이 0.9%가량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6% 하락세입니다. 3,199.25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83% 내림세입니다. 1,59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1.12% 하락세입니다. 40.7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31% 내림세입니다. 1,80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6% 상승입니다. 1.1428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분석으로는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연못 멘토님과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수 상황 개장하고 사실 근데 지금 이제 2분 정도 지나가긴 했는데 그렇게 큰 움직임이 오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20포인트, 마이너스 20포인트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까 한 110포인트대인데 똑같아요, 지금 차이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시간 정도 되면 막 올라가거나 점프가 돼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하는데 눈치를 상당히 좀 많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근데 S&P는 결국 고개를 좀 숙이고 있어서 네. 홍계미를 칭찬을 바로 하려다 지금 다시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떠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한 4주를 이렇게 저랑 막 얘기를 하면서 매매를 할 때는 매매만 했거든요. 매매만 그냥 매매만 하는 거여서 저걸 왜 들고 있지? 왜 그랬지? 이런 걸 안 물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변두리 전문가 저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물론 이제 직업이 말을 하는 어떤 직업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말에 이렇게 요약이 딱딱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변두리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것 같다. 거기다 거래까지 잘한다면 변두리가 아니라 이제 센터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장이 딱 출발을 하면 계좌 잔고라든가 아니면 호가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실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거가 우리 이제 심리전으로 제가 10분봉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10분은 3분짜리가 3개가 모이는 거가 되죠. 또는 2분짜리 차트를 보는 분들은 5개가 보이게 되거든요. 틱 차트를 보면 틱은 이 시간대에 가장 틱이 많이 움직입니다. 장 출발할 때 거래량이 많으니까 틱에 대한 개념과 틱은 쌓이는 이 체결되는 양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분은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이는 건데 보통 10분 동안에 3분 봉이 떨어지고 또 3분 봉이 떨어지고 또 3분 봉이 떨어지는데 그 봉 길이가 점점 커지면서 음봉이라면 바로 다 누구나 다 매도세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인들이 거래를 하다가 속을 수 있는 게 내가 10분 봉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10시 반에서 10시 40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분에서 35분대의 음봉이면은 야 음봉이야 하락인가 봐 이래서 막 들어가요. 그런데 한 38분 돼서 윗꼬리를 달고 쭉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거의 다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장을 볼 땐 차라리 10분 봉을 확인을 하고 그게 만약에 밑꼬리 없이 음봉으로 빠진다 하면 그때도 괜찮으니까 그때도 스위칭을 해도 좋고 또는 매도를 들어가도 좋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홍계미가 지금 아직 청산 안 하고 있지만 사실 변동이 크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꼭 참고 있어 보면 다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개장하고 올렸다가 이제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빠졌다가 다시 올려 세우는 경우도 있어서 개장 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방향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홍계미 멘티님은 아까 3,196선에서 매수로 들어가셨고 개장 전엔 아까 그래도 수익권에 있었어요. 그리고 개장
이제 앞두고 좀 청산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는데 뭐 지금 그렇게 뭐 많은 변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손실로 전환이 되기는 했어요. 여기서 전략 수정을 좀 하실 거예요? 뭐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홀딩을 할까요? 그래서 저 사실은 좀 제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네. 적게 손실을 보고 나오기 위해서 그 3,186에 사실은 두 아. 개 물을 타려고 주문을 넣어놨고요. 거기까지 빠지면 뭐 크게 손실은 안 보겠구나. 아니면 방향이 제대로 잡아서 제가 본 대로 간다면 뭐 수익이 나겠구나. 양쪽으로 지금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위쪽으로는 40틱 위에 익절을 좀 아까 걸어놨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좀 빠진다면은 오히려 더 아래쪽에서 계약을 더 실어서 이제 평단을 좀 맞추겠다라는 전략 좀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3,186에다가 두 계약을 걸어 놓으셨나요? 네, 두 계약을 더 걸어 놓은 상황이고요. 자, 지금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이 상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아마 2부에서 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준 차장님은 이제 오늘 시장 이제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알 수 없죠. 10분 지금? 장이 10분? 시작하고 10분 동안은 이렇게 눈치 빠르니까? 싸움과 매도세가 싸우는 시간입니다. 네네. 10분 지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이 10시 반 기준의 시장이 정말 달러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달러가 또 약세를 보이니까 막 유로 반등하고 나스닥 반등하고 이게 흔들거려도 네. 힘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장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좀 아까 꺾였다가 3,190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 수익을 전환했다가 좀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금의 에너지는 좀 어떻게 볼 수 4분 있을까요? 남았거든요. 네. 지금 4분인데 출발한 가격이 위로 아래로야. 그러면 네. 매도세도 있지만 매수세도 많다는 그쵸. 얘기예요. 그러면 장 출발을 하고 지금 이 추세가 막 꺾여진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건데 매도를 하려면 웬만하면 고점 매도를 하지 내가 그쵸. 지금 네. 지금 무슨 악재가 쏟아져서 막 추격 매도를 한다?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시간의 차가 조금은 남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막 치고 올라갈 만한 에너지는 없어요. 뭐 지금 오늘 경제 지표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많은 거를 봤었을 때에 지금 상태는 매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매도세가. 매수세보단 매도세가 조금 더 많지만 쫓아가면서 추격 매도를 하겠다라는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은 10시 40분이 되면 네. 저는 이제 10분 이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 보는데 네네. 지금도 보시면 딱 3분 남겨놓고 끌어올리잖아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거 양봉으로 가면 일단은 10시, 11시까지는 일단 조금 매수세가 좀 더 세보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황계미 멘티님. 네. 지금 그래도 매수가까지 왔어요. 이제 본절 정도까지 왔는데 네. 더 보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빠져나올 계획은 없으세요? 아직 빠져나올 계획은 없고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2.40T까지 걸어놨던 걸 네. 사실 조절을 해서 한 30T로 좀 줄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다시 수익권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고 지금은 그래도 좀 매수의 에너지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이제 수익 청산 상황은 저희가 2부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도 더 풍성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 하락 출발했는데 다시 한번 상황 정리해드리자면요. 다우와 S&P가 0.5에서 6% 그리고 나스닥은 0.9%가량 계속해서 이제 장 출발했던 그 상황 그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이제 개장 후에 된다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 이따가 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그리고 어제 이어서 은행주들 모건 스탠리도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래도 좀 호조로 발표가 되면서 이 관련 주들은 또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저희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